요즘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로코노미 햄버거가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창녕 마늘을 재료로 한 창녕 마늘버거를 시작으로 네. 보성 녹돈버거, 진도 대파버거, 진주 본적있습니다. 고추버거 등까지 각 지자체의 특산물을 활용한 시즌 제품이 매년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최근에 이 특산물 버거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됐냐에 대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수치가 상당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총 4년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버거 제품을 통해 지자체들이 확보한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창녕군의 경우 443억 원, 진도군은 91억 원, 진주시는 63억 원, 보성군은 17억 원 정도가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이 나온 이후에 거둬들인 어떤 효과예요? 네, 맞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이혜원 연구위원님과 함께 나눠볼 오늘의 이야기요. 사실 그 지역을 떠올리면 그 지역과 함께 떠오르는 어떤 대표적인 이름들, 대표적인 게 특산물이 있죠. 제주하면 감귤, 보성하면 녹차, 저 나고자란 포항하면 이제 과메기 이런 게 떠오르는데 이런 로컬 특산물을 활용한 이코노미, 그래서 로컬과 이코노미 경제활동을 합쳐서 로코노미라고 많이 부릅니다. 소비 시장의 트렌드가 된 로코노미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좋은 특산물을 통해서 맛과 품질도 살리고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의 로코노미 제품을 출시한 지가 꽤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일 것 같은데 햄버거가 이 로코노미 열풍에 제대로 올라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로코노미 햄버거가요,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창녕 마늘을 재료로 한 창녕 마늘버거를 시작으로 보성 녹돈버거, 진도 대파버거, 진주 고추버거 등까지 각 지자체의 특산물을 활용한 시즌 제품이 매년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이 특산물 버거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됐냐에 대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수치가 상당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총 4년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버거 제품을 통해 지자체들이 확보한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창녕군의 경우 443억 원, 진도군은 91억 원, 진주시는 63억 원, 보성군은 17억 원 정도가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이 나온 이후에 거둬들인 어떤 효과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큰 효과를 본 창녕군의 예를 들어보면요. 총 4년 동안 창녕군은 마늘을 공급하며 플러스된 매출이 15억 원이 되고요. 또 농가 소득도 3억 9천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진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파의 매출만으로 1억 8천만 원이 증가를 하면서 농가 소득이 총 14억 5천만 원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 같은 경우도요, 산지의 농산물 폐기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5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 지역을 떠올렸을 때 함께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정체성. 저도 아까 이제 포항 과메기 얘기했지만 두 분 뭐 나고 자란 곳이나 고향의 특산물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남양주인데요. 남양주 하면 먹골배가 유명합니다. 네. 회원님은요? 네, 저희 시댁이 영암이라서요. 영암하면 무화과 유명합니다. 나주, 배, 그 남양주의 배, 그리고 영암의 무화과. 각자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지역의 특산물들이 있죠. 창녕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효과를 좀 본 셈입니다. 전국에 창녕하면 마늘, 이렇게 함께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지자체 인지도를 높이게 되면서 그로 인한 부수익 효과도 상당히 많이 거둬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부곡 하와이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네, 맞습니다. 부곡 하와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온천 유원지였는데요. 이 부곡 하와이가 창녕에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부곡 하와이는 알아도 창녕은 많이 몰라줬었어요. 지역과 연결되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늘버거 때문에요. 이 창녕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마늘하면 창녕, 창녕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마늘 생산지라는 이미지가 굳혀지면서요. 창녕 시민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코노미가 결국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인데요. 소비자들은 결국 산지 농산물을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면서요. 이렇게 기업, 지자체, 농가, 소상공인 간의 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햄버거
햄버거를 즐겨 먹는데 좀 특이한 게 고구마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이 로코노미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익산 고구마 버거더라고요. 네, 익산의 맞습니다. 고구마. 네, 익산에서 고구마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익산 고구마 버거는 이 여름 동안에 익산에서 난 고구마로만 만들어진 버거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정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출시 4일 만에 50만 개, 네. 또 출시 한 달 동안 누적 판매량 240만 개를 돌파하면서 네. 굉장히 유명해졌죠. 좀 재밌는 게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익산의 한 드라이브스루 자동차로 볼 수 있는 네네네. 매장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익산 고구마 버거로 금이환양. 아. 네, 익산에 커다란 영재가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을 지역의 주었습니다. 자부심이 되네요, 고구마. 네, 맞습니다. 결국 지역에 있던 농산물이 글로벌 브랜드의 히트 상품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지역도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구마가 이제 서울 가서 햄버거가 돼서 돌아왔다. 금이 환영을 했다. 이런 플래카드가 매장에 또 걸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햄버거에 빠르게 스며든 로코노미, 로컬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이야기하면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단짝 친구가 이제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일 텐데 흔히 하는 이런 종류가 아니고 은은한 초록빛을 띠는 음료가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로코노미의 일환이에요? 네, 맞습니다. 초록 음료 하면은 바로 떠올려지는 매실. 네, 순천 매실 음료가 햄버거와 세트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실 음료는 어느 집에나 베란다에 빨간 뚜껑 통에 많이들 담겨 있어요. 지금 보이는 저런 형태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매실 음료를 햄버거와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면서요. 사람들이 더더욱 재밌어하고 맛있어하면서 같이 먹습니다. 특히 매실이 상당히 청량하고 상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느끼한 햄버거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네, 9월 중순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매실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또 집집마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느끼한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좀 잡아줄 수 있겠다, 그 맛을. 그런 인식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순천이 또 매실로 유명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로코노미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역 특산물과 경제 효과가 결합한 로코노미 이야기, 햄버거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봤는데 사실 이 과자나 초콜릿 같은 디저트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눈길 끄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상생 마케팅 다양한 로코노미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 순창하면 어떤 지역 특산품이 떠오르시나요? 순창 고추장. 맞습니다. 이 고추장을 이용한 초콜릿이 탄생을 했는데요. 몇 해 전에 SNS에서 화제가 됐던 두바이 초콜릿 기억하실는지요? 이 초콜릿 안에 바삭바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게 특징인데요. 이걸 순창 고추장을 이용해서 맛을 냈다고 합니다. 씹히는 뭔가가 있군요, 안에. 그렇습니다. 겉에는 금가루고 안에는 빨간색인데 이게 딸기가 아니라 고추장인 셈인 거죠. 그래서 후기를 들어보니까요. 은근 다시 떠오르는 맛이다. 중독성 있다.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또 강원도 하면 감자가 유명하죠. 한 유명 제과 업체에서는 한 4년 전부터 이 지역 청년 농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감자를 공급받고 교육 단계에서부터 재배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유한솔 아나운서가 제주도 다녀와서 아나운서실에 이제 선물을 하나 놔뒀었는데 감귤칩 같은 거 좀 사다 뒀었죠. 맞습니다. 초콜릿을 감귤을 활용한 초콜릿, 감귤 칩을 놔뒀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과자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자가 여름철이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제철 핵감자 이런 것도 포장지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 이런 것도 올여름에는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자 이야기, 사실 뭐 우리에게 정말 많이 사랑받는 간식 이야기도 했지만 또 식사 대용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랑받는 제품이 이제 라면이고 또 소주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일상적 영역에서의 식품들에도 로코노미가 빠지지 않고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야기가 라면과 소주와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라면 업체에는요. 오랫동안 팔리고 있던 장수 브랜드에 로코노미를 얹어서 더 큰 가치를 주는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면 하면 칼칼한 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과 힘을 합쳐서 영양고추 맛을 넣은 라면을 냈다고 합니다. 이
청양고추는요. 아무래도 고지대다 보니까 환경이 깨끗하고요. 그래서 과피가 두껍고 매운맛,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요. 국내 최고 품질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라면에 넣음으로써 네. 이게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있던 것을 더더욱 더 좋게 만들고 오랫동안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예. 아무래도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주류 전문 기업에서는요. 작년에 전남 완도군하고 손을 잡고요. 네.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를 선보였습니다. 다시마 소주예요. 네, 맞습니다. 맛이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네. 사실 해조류를 활용한 술에 있어서는요. 맥주나 막걸리 등은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주에 다시마를 섞은 거는요.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완도 다시마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경험 네. 소비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맛도 맛있지만 이제 궁금하니까 먹어보고 싶어지고 그러니까요. 또 이런 거 있는데 나 먹어봤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차원들 네. 이런 부분에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로코노미의 이야기입니다. 네, 또 요즘 커피 전문점들만 봐도 이 로컬 푸드를 활용한 신메뉴들이 등장을 카페가 더 하더라고요. 많아요. 문경 오미자로 만든 음료가 또 유명하던데 이 여름에 정말 딱일 것 같은 음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미자는 너무나 시원하죠. 이렇게 시원하게 만든 문경 오미자 음료가요. 일반 카페 프랜차이즈에서도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코노미 시대에는요. 전국적으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에서 판매가 된다면 어디서나 국내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어서요. 예. 많은 분들이 로코노미 음료를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업체에서는요. 문경 오미자뿐만 아니라 청도 홍시, 또 나주 배 같은 지역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음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네. 스무디, 차, 카스텔라 케이크 같은 여러 제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요. 한 업체에서는 지난 한 3년 전부터 이제 정부와 또 전국 카페 사장 협회 이런 곳들과 함께 상생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생 음료를 한정판으로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방금 말씀 주셨던 문경 오미자가 예. 있고요. 또 제주하면 생각나는 제주 한라봉 음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라떼 음료가 네. 있어서요. 옥천 단호박 라떼, 또 해남 고구마 라떼, 공주 밤 라떼 아이고, 이런 별게 다 식으로 있네요. 네,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로코노미 음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유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네. 그래서 전남 고흥 유자 음료가 나왔을 때 고흥 유자 유명하죠. 네, 제일 처음으로 사 먹어봤고요. 어허. 지금도 사실은 종종 사 먹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생 음료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레시피 개발부터 납품, 교육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지역 농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더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한국인들이 뭐 하나에 심취하면 끝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조금 전에 휴가 갔다 온 이야기를 또 해주셨지만 여행 가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어떤 특산물과 연관된 상품들 그냥 선물 사오기 싫잖아요. 의미를 좀 담아서 사오고 싶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제과 프랜차이즈가 그곳의 특산물을 활용한 제과 제품을 내놓은 지 몇 년 됐는데 이게 꾸준히 인기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예약해야지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도 하면 제일 유명한 땅콩. 땅콩을 넣은 샌드입니다. 그래서 땅콩 샌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전에 예약해서만 살 수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예.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얼마 전에 이제 제주 갔다 왔는데 네. 전날에 예약을 못했어요. 그런데 공항 가봤더니 그래도 줄은 서야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인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고소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여행의 기억을 되살리는 느낌도 있기 때문인지 굉장히 인기 많은 로코노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